안녕하세요. 로다마니원 강남점 이승섭 원장입니다. 오다마니언 대구점 유해찬 원장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새살침 치료를 하면서 생각보다 더디거나 잘 올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시술 진행하면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도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 그렇죠. 저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올라오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좀 보조 시술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새살 약침을 요즘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장님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좀 더딘 경우에는 새살 약침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쓰는 새살 약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으세요? 새살침은 이제 유착된 부분을 이제 끊어주고 거기 안에 이제 공간을 확보해주는 시술이라면 새살 약침은 그 공간 안에다가 유해 성분이 있는 물질을 주입해가지고 효과를 좀 더 이렇게 올리는 그런 시술입니다. 새살침은 그런 시술 기법이고 새살 약침 같은 경우에는 새살침의 효과를 좀 더 부스터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부스터 개념이에요. 새살 약침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새살 약침 같은 경우에는 연어에서 추출한 PN이라는 성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약침인데요. 이제 이런 PN으로 만들어진 제품 중에 또 유명한 거는 리쥬란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새살 약침의 이런 효과를 보자면은 액체지만 되게 점성이 높은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살침을 통해 만들어 놓은 공간에 약침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공간이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PN 자체가 섬유아세포를 자극을 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이 좀 더 차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의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리쥬란과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섭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리쥬란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스킨 부스터로 많이 맞으시는 그런 PN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같은 PN 성분이라고 해도 새살 약침과는 밀도가 좀 달라요. 밀도가 좀 더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피부에서 피부 장벽 개선을 하고 잔주름을 조금 더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새살 약침은 오래 머물면서 콜라겐 합성을 좀 더 촉진시키면서 새살을 차오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저희가 뭐 건조라든지 잔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스킨 부스터용으로는 리쥬란이 좀 더 적합하고 흉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살 약침이 조금 더 적합하다 그런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새살 약침의 경우에는 어떤 환자분들에게 적용하면 더 좋을까요? 우선 모든 흉터에 있어서 같이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하고요. 뭐 효과적으로도 좋고 그런 경과적으로도 되게 좀 더 이쁘게 마무리가 된다거나 시술이 끝나고 나서도 회복이 빠른 그런 장점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상담을 할 때 권장을 해드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고 꼭 같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여드름 흉터 중에서도 아이스픽 모양의 흉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이스픽 흉터를 보면은 굉장히 좀 좁고 깊은 형태의 이제 흉터 모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운데 모공도 있다 보니까 새살침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고 이제 차오르는 속도도 더디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치료가 오래 걸린다, 치료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새살 약침을 쓰게 되면은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주고 그 약간의 공간이라도 조금 더 유지를 시켜주면서 살이 최대한 차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새살침만 했을 때보다는 병행을 했을 때 치료 속도, 개선감이 훨씬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팔자 라인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딘 경우가 많이 보였어요, 환자분들한테. 팔자와 이제 미간은 움직임이 많은 부위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발생하기 쉬운데 약침을 같이 넣어준다면은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해주고 접힐 때에도 좀 덜 접히게 되고 그래서 오래 머물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팔자랑 미간에 있어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주름 잡히는 부분이나 장력이 있는 부분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쁘지 않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덜 올라온다던가 좀 울퉁불퉁하게 올라온다던가 새살 약침을 병행을 했을 때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던가요? 네, 확실히 새살 약침을 병행하면은 좀 울퉁불퉁하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좀 안 이쁘게 올라오는 경우가 확률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치성 피부 흉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할 때부터 미리 초반에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난치성 흉터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피부 자체의 재생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나 아니면 흉터 치료를 많이 해서 그 부분에 예민함이나 좀 건조함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또 세살 약침을 같이 쓰거든요. PN이라는 성분이 뭐 공간을 만들어주고 뭐 콜라겐을 더 촉진시켜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수분감이나 피부의 컨디션을 올려주기 때문에 재생력을 높여주고 결국 이런 피부의 컨디션이 흉터 치료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같이 병행을 하고. 네, 맞아요. 새살침도 그렇고 흉터 시술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 흉터 부위가 좀 예민해지거나 얇아지거나 그래서 붉은기가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새살 약침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살 약침이 어떤 건지, 또 흉터 치료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 어떤 흉터들에 있어서 꼭 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난치성 흉터라든지 치료가 더딘 흉터의 경우에 새살 약침을 병행했을 때 그런 치료 속도나 개선감들이 훨씬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도 이렇게 새살 약침뿐만 아니라 다른 시술들을 또 흉터 치료 자체에 대해서 계속 발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이전에 흉터 치료가 잘 되지 않았거나 흉터 치료가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한 경우가 있더라도 내원을 해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로다마니언 대구점 유해찬 원장, 강남점 이승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흉터 지워주는 한의사들의 로다마니원 노원점 이승엽 원장입니다. 준비한 케이스는 이마에 있는 긁힌 흉터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30대 남성분으로 이마에 있는 흉터는 어릴 때 뾰족한 물건을 긁히면서 생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긁힌 흉터 같은 경우는 보통 흉터의 가닥이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차가 진행됐을 때 섬세하게 조금 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할 수가 있고요. 긁힌 흉터라든가 손톱 흉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어떤 치료에 대한 반응이 빠른 편이지만 이 흉터가 정말 매끄러울 정도까지 올라가기에는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예전에 이제 저희 로다마니원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으셨고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예전부터 좀 고민하셨던 이마에 있는 긁힌 흉터 치료를 결심하셨습니다. 시술선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마 정중앙에 있는 1.5cm 정도 되는 흉터가 보이는데요. 흉터의 경계가 선명해 보이고 이마 중앙에 있어서 눈에 잘 띄는 편입니다. 이마에 있는 흉터는 이제 보통 시술 후에 붉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시술 받기 전보다 조금 더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이 진행될수록 붉은기도 사라지고 또 살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고요. 이마라든가 미간 같은 경우에 주름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 경과에 있어서도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긁힌 흉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6회 정도 시술을 받았을 때 70~80% 정도를 예상하였고 시술을 10번 정도 받았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시술 4회차 사진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새살이 올라오면서 위쪽은 경계도 흐려지고 전체적으로 흉터가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흉터 아래쪽은 아직 경계가 보이면서 패인 느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술 7회차 이후 사진입니다. 선명했던 흉터 아래쪽 경계도 부드러워지면서 전체적으로 흉터가 흐려진 느낌입니다. 시술 10회차 이후 사진입니다. 10회차로 시술이 종료되고 붉은기가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내원하셔서 찍은 사진인데요. 붉은기가 확실히 빠지고 나니까 흉터의 변화가 확실히 보여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매끄럽게 변했습니다. 흉터가 이제 미간이나 이마에 있는 경우에 치료 중간에 시술받고 흉터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붉은기는 우리가 이제 시술 때 진피층에서 재생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흉터가 처음에 더 도드라져 보이거나 때때로는 살이 차오르는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더 눈에 잘 띌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흉터가 깊어지거나 넓어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시술이 종료되고 서서히 붉은기는 정상적인 피부색으로 돌아오고 보통 붉은기가 빠지면 그런 흉터의 변화들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긁힌 흉터나 손톱 흉터는 어릴 때 생기는 경우가 많고 성인이 되면서 또 얼굴이 커지고 또 흉터가 같이 커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오래된 흉터가 많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긁힌 흉터나 손톱 흉터는 세살침 치료에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흉터가 조금 더 길수록 또 혹은 넓을수록 보통 바닥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섬세한 자극과 강도 조절을 통해서 흉터를 채워주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치료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혹시나 이런 긁힌 흉터, 손톱 흉터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로담의 세살침 코라 테라피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케이스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담한의원 하지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 흉터 연고 뭐 사면 돼요? 약국 가니까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 약국 베스트셀러 5개 제품의 성분표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드리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한계인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고는 결국 보조적인 치료입니다. 이거 바르면 흉터 완전히 없어져요,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특히 볼록 튀어나온 흉터 또는 푹 패인 흉터처럼 구조 자체가 망가졌다면 그건 흉터 치료가 답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총 5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더마틱스 울트라 라는 건데요. 실리콘 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주자죠. 두 번째는 켈로코트, 겔이랑 스프레이 형태 둘 다 있어요. 실리콘 겔의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시카케어 겔 시트, 여기 있죠. 의료용 실리콘 시트의 대표격이에요. 붙이는 타입이고요. 네 번째, 얘는 콘트락투백스 겔, 양파 추출물, 헤파린, 알란토인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노스카나 겔인데요. 이거는 사실 성분이 비판텐 연고랑 비슷해서 2개 같이 보여드릴게요. 헤파린, 알란토인, 덱스판테놀 이렇게 3가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흔하게 보이는 실제로 구매가 활발한 제품들이죠. 절대 광고 아니고요. 순수하게 성분 기준으로만 비교해볼게요. 많은 분들에게 인기 있는 흉터 관리 제품들이 과연 얼마나 좋을지 지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얘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솔직히 이게 비후성류나 켈로이드 흉터 연고 중에서는 1등이에요. 실리콘은 피부 위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수분 날아가는 거를 막아줍니다. 가려움이나 붉은기, 막 당기는 듯한 증상을 훨씬 편해지겠죠? 특히 수술 직후나 켈로이드 초기처럼 아직 말랑말랑한 단계에서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미 딱딱하게 굳은 오래된 흉터를 평평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가렵거나 당기는 증상 자체는 나아지겠지만 구조 자체는 바뀌지는 않거든요. 제품별로 보면 더마틱스, 켈로코트, 시카케어 겔 시트가 있는데요. 먼저 더마틱스는 투명 겔 형태이고 바르면 얇은 막이 생깁니다. 이 제품은 하루에 2번 정도 발라주시면 되고요. 켈로코트는 겔이랑 스프레이 형태로 나오는데 넓은 부위는 스프레이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카케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여기 이렇게 붙이는 시트 형태입니다. 밤에 붙이고 주무시면 압박도 되고 보습도 되는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제 남은 2개 제품을 살펴볼게요. 콘트락투백스랑 노스카나겔. 얘네는 실리콘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섞여 있는 복합 성분입니다. 먼저 콘트락투백스입니다. 주 성분은 양파 추출물, 헤파린, 알란토인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항염, 가려움, 붉은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오래돼서 이렇게 불룩한 흉터를 눌러주거나 패인 거를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해요. 초기 흉터 진정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스카나 겔입니다. 헤파린, 알란토인, 덱스판테놀 그러니까 비타민 B5가 주 성분이고요.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진정시키는 데 좋습니다. 자극도 적고 무난해서 많이 쓰이는 연고이지만 얘 역시 구조적인 변화는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고 쓸 때 주의할 점 3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과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연고는 어디까지나 피부 표면의 불편한 증상을 줄여주는 보조적인 치료제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흉터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마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자극이나 알레르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향료나 에센셜 오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흉터에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셋째, 정품 채널을 이용하세요. 보통 약국에서 대부분 구매하시는
구매하시지만 가끔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 가품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식 유통처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궁금증 생기셨을 겁니다. 아니 왜 계속 흉터 연고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흉터는 콜라겐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튀어나온 흉터, 그러니까 비후성 흉터나 켈로이드는 뭐가 문제냐? 콜라겐이 과하게 증식돼서 두껍고 단단해진 거예요. 마치 공사장에 시멘트를 과하게 부은 것처럼요. 반대로 페인 흉터, 여드름 흉터 같은 건 어떨까요? 콜라겐이 부족해서 페임이 생기고 이렇게 음영이 생기는 거죠. 얘는 오히려 시멘트가 모자라서 구멍난 도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서 생긴 흉터라는 건 두 가지가 같지만 원인부터가 다르죠. 연고는 주로 피부 표면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흉터 자체의 구조를 바꾸려면 피부 안에서부터의 재생 자극이 필요합니다. 결국 연고는 보조적인 것이고 치료가 메인이다. 지금부터 흉터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환자분이 흉터 치료를 위해 저희 한의원을 내원하시면 우선 저는 흉터가 언제 생겼는지, 어떤 타입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깊이감은 어떤지, 피부 재생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붉은기나 색소 침착은 있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3단계로 나눠서 접근합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수술하거나 다쳐서 흉터가 막 생긴 초기 있잖아요. 아직 붉은기가 남아있고 간지럽고 뭔가 계속 자극받는 느낌이 드는 그 시기요. 이때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약침인데요. 이게 뭐냐면 멸균된 한약 추출물을 흉터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빨리 꺼지면서 붉은기랑 가려움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집에서는 흉터에 따라 실리콘 제품이나 재생 성분이 함유된 재생 연고를 꾸준히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정말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색소 침착이 올 수 있거든요. 현재는 이렇게 붉은 흉터가 나중에는 갈색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색소 치료까지 들어가야 하니까 더 골치 아파지겠죠? 이 단계를 잘 잡아놔야 나중에 흉터가 덜 악화됩니다. 초기 대응이 반이에요. 자, 이제 2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흉터 구조를 바꾸는 단계예요. 특히 페인 흉터 있으신 분들 집중해주세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저희 로담 한의원의 새살침인데요. 아주 얇은 니들로 피부 아래를 섬세하게 자극해서 콜라겐을 재구성하는 치료입니다. 흉터의 깊이와 유착 정도는 개인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에 따라 맞춤 치료가 진행되고 이때 자극량과 주기를 환자에 따라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같은 치료라도 피부 두께, 회복력, 나이에 따라 반응이 천차만별이니까 제가 잘 보고 들어가 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 3단계입니다. 이건 재생 외용제, 보통 재생 크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재생 크림으로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아직 남아있는 잔 붉은기를 진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때 생활 루틴이 정말 중요해요. 크게 4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면, 피부는 자는 동안 재생이 됩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콜라겐 합성과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잠이 부족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니까 가능한 한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충분한 숙면을 유지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음식.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먹는 당의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단 거 많이 먹으면 몸 안에 염증이 생겨서 흉터 회복 속도가 더뎌지니까 단 게 땡기더라도 치료 기간 중에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흉터 부위를 긁거나 막 문지르는 등의 행동은 흉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자극이나 마찰은 피해주시고 튀어나온 흉터의 경우엔 압박 테이핑도 잊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압박 테이핑은 세게 막 누르거나 감는 압박이 아니라 실리콘 시트 같은 걸 균일하게 밀착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들, 켈로이드는 재발이 워낙 쉽기 때문에 흉터가 생긴 초반부터 수개월간, 길게는 1년 정도 실리콘 연고를 계속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한번 좋아졌다고 방심하면 이게 또 올라와요. 자, 오늘은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흉터 연고들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지금 거울 보면서 이 흉터 언젠간 없어지겠지 하면서 미루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흉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딱딱해지고 치료도 어려워집니다. 3개월 된 흉터랑 3년 된 흉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거울 보면서 나도 여기 수두 흉터 너무 잘 보이는데 여드름 흉터 때문에 사진 찍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다. 수술 후에 흉터가 계속 사라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로담 한의원을 방문해주세요. 여러분의 흉터 없는 밝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로담 한의원의 하지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